이재명 대통령의 특장점은 뭡니까? 문제 해결 능력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처음보다 점점 신뢰를 많이 쌓아갈 것이다. 그다음에 이게 정치를 하면서 우리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갑이고 같은 학번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더 나은 점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리더십을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인정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전에도 그런 모습 굉장히 그 뭐랄까요 흥미로운 예. 커플로 봤거든요. 예. 제가. 제가 왜냐하면은 잠깐만 요 얘기만 할게요. 한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한 사람은 과잉학번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두 사람이 같은 나이 같은 학번인데 만나가지고 굉장히 합이 좋은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궁금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첫째는 철학적 결이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2년의 그 경험 이후로 18년을 거치면서 딱 하나 남은 게 있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정치공학과 전략이 아니라 국민이다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고 대통령의 철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국민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 철학의 결이 같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원 주권론에 대한 생각도 프로 일치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게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무슨 개파적 이런 걸 안 하는 그 결도 같고 동년배인데 통상 이야기하는 86세대에 지금까지 지적됐던 여러 가지들에 있어 비교적 조금 약간 다른 스타일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하게는 제가 그런 선상에서 쭉 일을 하면서 합을 맞추면서 제가 리더십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리더가 맞다라고 인정한 게 어떤 대목이세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꼭 상의를 안 드렸는데 지나고 나면 판단이 비슷했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 그러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전혀 어떤 거는 큰 틀만 논의하고 디테일 서로 얘기를 안 했는데 서로 같은 판단을 한 경우를 많이 뒤에 본 거예요. 거의 동시에 같은 얘기로. 그런데 제가 왜 리더십을 인정하냐. 저보다 판단이 빠르고 저보다 결정이 신중해요. 신중한데 어떻게 빠르죠? 판단이라는 것은 직감적인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딱 보고 감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꼭 바로 그때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검증하지 않습니까? 저도 비교적 그런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가령 우리가 중도 보수론 이런 거를 제기한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 결국은 저희 당 전체에서 가장 판단이 빠른 나는 전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시절에 금투세 정책에 있어서 금투세 같은 것들을 뭔가 손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내부에서 그렇게까지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 안 할 때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 먼저 생각하는 그 차이가 꽤 앞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별로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때 문제 제기한 경우가 많아요. 저보다 빠른 거죠. 물론 어떤 경우 때는 제가 더 먼저 생각하는 이슈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본능적인 직감이 빠른 경우가 많고 근데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저도 비교적 신중하게 하려고 좀 저도 꽤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선거를 이런 거 할 적에는. 근데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데드라인에 마지막까지 매 결정을 해야 되는 0.99까지 씁니다. 스타일이. 풀로 마지막까지 쓰고 또 하나는 늘 소위 레드팀을 두는 게 습관이 돼 있는 분이에요. 꼭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항상 레드팀을 지정하고 꼭 레드팀을 이야기를 마지막에 청하고 가급적 토론이라는 게 일방화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분이 저런 식의 리더십 스타일을 익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어쨌든 성남과 경기도지사 도정을 통해서 그런 걸 한 것이고 영어 도우락 많이 당했으니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물론 이것과 다른 예를 들어 과거에 계곡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현장 돌파력 이런 것은 별개입니다. 그런 것은 이재명 특유의 많이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접한 하나의 영역이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제가 지켜보면서 가까이서 본 다른 영역인 거죠. 이걸 오히려 조금 더 실제로 리더십이 높은 차원에서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이걸 보면서 감이 빠른데 최종 결정을 듣지 신중히 하고 레드팀의 이걸 꼭 듣고 그 사실은 어렵거든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건 많이 사람들의 결정 과정을 보는데 마지막까지 시간을 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쓴다는 것의 의미는 마지막까지 자기 판단을 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어느 정도 직갑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그걸 변경시킬 수 있다고 열어놓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레드팀이라는 것에 자유를 주고 저는 그것을 가장 핵심적인 말씀대로라면 정말 훌륭한 리더인데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돼 같이 일했던 상당수의 사람이 저는 그 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쭉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걸 보고 있으면 이게 먹혔구나 설득됐구나 생각
하게 될 만큼 경청해 준다는 거죠. 그게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 듣는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해서 경청해서 변경시키는 경우도 있고 다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겠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고집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들어봐도 자기 판단이 더 맞을 수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그 마지막까지 듣는다. 그런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성격이 때로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좀 천천히 결정하지 원성격은 급하기 때문에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빨리빨리 마음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 그러니까 대표 시절에 보면은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본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들도 많은데 그거 제가 명미어천가라고 몇 번 했는데 근데 제가 같이 정치를 한 동료는 아니다 보니까 그 동료들이 본 네. 가장 가까이서 본 정치가 이재명의 장점 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닥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토론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둡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 참 신기한 대목이에요. 인생 전체가 고생이 많은데 굉장히 밝아요. 기본적으로 밝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파지티브하기 때문에 명랑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은 유쾌한 토론가다.